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을 끌만한 그런 시국 관련 재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의 진상과 파장, 그리고 정치사회적 의미,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갔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 변호사님 오면은 금요일이고 일주일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저도 이 유튜브 하면은 일주일 잘 지냈구나 이렇게 안도하면서 주말을 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새로운 내용은 그 추미애 아들이 근무했을 당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이 지원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한국군으로서는 이철원 전 대령. 그러니까 예비역 대령이죠. 이분이 오늘 입장 발표를 했었죠. 크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그 혹시 현직에 있는 그런 군 후배들이 다칠까 봐서 자기가 침묵을 지켰는데 그동안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해명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용산 배치 그런 청탁이라든가 통역병 선발 청탁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왔었다. 그래서 자기가 부하 참모들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청탁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철원 전 대령이 상당히 강직한 군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센 데서 더군다나 그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민원을 거절한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에 청탁이 두 가지죠. 그 용산에 배치하게 달라. 용산이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카투사도 보면 저기 아주 험악한 곳에 있는 카투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한국군보다 더 힘들대요. 그걸 그 여당의 모 의원이 뭐 카투사 노는 거 아니냐 비슷하게 발언했다가 우상호 의원이 사과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의 상상 그러잖아요. 군은 계급이 아니고 보직이 중요하다. 어디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용산 근무를 전부 다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투사 자체가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영어 좀 되고 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 부모도 전부 다 좀 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봐야죠. 청탁이 많이 들어가겠죠. 끈 연결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집권당 대표 직접 했는지 뭐 보좌관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용산 배치해달라고 청탁한 거 있죠. 이게 청탁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반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청탁할 때 하고 그다음 집권당 대표가 청탁할 때 하고 그 받는 무게가 있죠. 왜냐하면 대령이면 있죠. 뭐 이분이 그 당시에 진급을 앞두고 이제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예 진급이 이제 끝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대령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군대는 세 번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 진급할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별을 다는 거.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걸 느꼈을 거라고요. 그럼요. 이거 정말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강직한 군인이 아니라면은 그거 슬쩍 들어주고. 그럼요. 그러면 뭐 집권당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거나 국방장관한테 한마디 하면은 뭐 한 번쯤 뭐 별 달아주는 게. 그럼요. 뭐 아주 국가가 한 사람만 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다는. 그리고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걸 갖다가 그냥 거부하고 추첨으로 해라 전부 다 했고 그다음 그 평창 올림픽에 그 외국인 선수들 많이 오니까 통역병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또 해달라고 또 이게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청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제비뽑기인가 뭐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청탁이 안 통했으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저기 병원에서 수술하고 예. 그걸 가지고 병가를 2번 받고 그다음 또 연가까지 받은 거 여기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지금 예.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런 청탁을 하는 거 보면 사소한 청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든 청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보거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꼭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딱 떨어진 증거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한 행동, 그 이후에 한 행동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추측하게 할 만한 정황 증거가 지금 뭐 병장, 그 당직 병장이라든가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온 데서 이게 더해지니까 아, 이것도 청탁이 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할 만한 지금 정황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역 대령 이 사람 말씀이 참 처신을 잘하긴 잘하셔가지고 승진을 그 때문에 못했는지 말을 안 듣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강직한 사람들은 승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밑에 사람한테 참 잘하는데 위에 사람한테 못하는 특징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치도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군인도 아니고 눈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자기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지금 될 게 아니다. 오히려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나 앞뒤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국민의힘 신원식 씨입니까? 의원? 네, 신원식 의원. 의원하고 같이 근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참모장관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금방 사단장 오면서 그러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대령이니까 그대로 있다가 바로 바꾼. 이제 사단장 인사가 먼저 있으니까 오고 인수인계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사단장 와갖고 싹 바뀌어 버리면은 당신하고 나 참모장 하기 싫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이상 군 생활 한동안 3개월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여당에서는 이게 뭐 신원식 의원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마치 공작적인 그걸 씌우려고 없는 사실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절하죠. 3개월뿐이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 사이도 나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또 정직하게 밝혔잖아요. 자기 그 녹취록에서도 그랬지만 추미애 장관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그 두 사람을 따로 면담을 했다든가 특별 교육 뭐 청탁 관련한 게 아니고 그때 수료식 때 400명의 군인 가족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청탁을 하지 마시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알렸다. 이것도 아주 정직하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참 그 의심이 짙게 드는 게 진짜 청탁이 뭐 많았을 수 있겠지만은 이 추미애 장관이 그 뭐 이야기 안 하면서 서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면서 청탁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다. 그래서 이 예비역 대령이 사실 여기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시민이 청탁하고 이런 거는 우리 아들 뭐 좀 잘 되게 해달라 이거는 뭐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군 기강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됐을 때 자기가 승진 못하는 걸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그래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료하는 날인가 거기에 부모들 모아놓고 하는 날이 있죠. 여기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못한 거죠.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예비역 대령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사소한 소시민들의 부탁이었고 추 장관의 부탁 같은 거 없었다. 그러면 굳이 그건 뭐 청탁도 안 들어줬는데 그런 걸 그 자리에서 좀 축하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제 수료하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었겠냐.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그 심적인 그 고민, 고통을 그 자리에서 좀 털어놓은 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걸로 봐서 이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청탁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걸 추측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대령 입장에. 그런 걸 좀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한테도 많은 청탁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당시 대표를 했으니까 대표 보좌관들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국방부에
정책 보좌로 나가 있는 민주당 출신 그 사람이 또 청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또 국방위원들까지도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추 장관이 그 당시 대표 시절에 아들 때문에 울고 다니니까 여기저기다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대표가 그러니까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또 민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예. 그걸 들어줬으면 뭐 심적 고통이 적고 그 수료식 때 나타날 리도 없지만 일단 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짚고 가고요. 법적인 문제를 이제 예. 몇 가지 좀 따져볼까 합니다. 우선 하나는 육군 규정이라든가 또 법규에 위반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연장 이 부분도 지금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느냐 병가든 휴가든 거기 보면은 육군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교통두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런 기타, 이렇게 이 예외, 이건 놔두는 게 이게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휴가 연장을 전화로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요양심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쳐야 하느냐 꼭. 그래서 국방부의 설명은 이번의 경우는 요양심의를 거치지만 단순한 치료는 요양심의 안 거쳐도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조치 후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가를 치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후에 낸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 위반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제 국방부에서 모처럼 이제 추미애 구하기에 나선 것 같아요. 모처럼이 아니고 여권의 기류가 일단 구하고 보자.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다 법규라든가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 그렇게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도 지금 참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있죠. 이거 오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말했던데 만일에 추 장관이 이렇게 전화로 하고 심의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그냥 보통 사병이 그렇게 해도 다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군대가 진짜 우리 뭐 당나라 군대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네, 그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군대를 그렇게 그 속어로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러면 그 사병에 대해서 일반 사병에 대해서 안 해줬을 때 그 사병이 문제 삼을 거 아닙니까?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게 바로 특권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은 국방부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군대 민주화 뭐 휴대폰까지 쓰게 하는 군대에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정말 문제고요. 그다음 그 휴가 연장을 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한 천재지변의 경우에. 그럼 또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이 조절돼 버리고. 근데 문제는 있죠. 지금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그 추 장관 아들의 그 무릎 수술이 이제 의사에 따라 다르더라고, 견해가. 근데 어떤 의사는 아주 그건 흔하고 보통의 큰 질병도 아니다. 그리고 요양심의도 그래요. 그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는 군 병원에서 할 때는 필요하지만 민간 병원에서 할 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민간 병원에서 할 때 말로 진짜 해야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 사꾸라라 그러죠. 사꾸라냐 아니냐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롱 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판사할 때 나이롱 환자라 소리 많이 들은 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로 그냥 접촉사고 살짝 나도 병원에 들어눕는 환자가 많았어요. 보험 타먹으려고. 그걸 뭐 보험회사에서 마구 물어주니까 나이롱 환자라 그러는데 이게 뭐 나이롱 환자라 소리는 아닌데 여하튼 그게 천재지변에 해당할 것이냐. 천재지변이라면 교통두절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도저히 다리가 끊겨서 못 가고 이런 게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거예요. 교통두절이나 그게 준하는 사유 아니에요. 그게 같은 사유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있죠. 그 수술이 엄청나게 중대 심장 판막술이라든가 뇌를 갈라가 수술한 정도로 수술하고 나서 한 달간 요양을 요한다. 이러면 뭐 대신에 전화로 해줄 수 있죠. 그렇죠. 있는데 그 수술이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조선일보에 난 기사들인데 정말 간단한 수술이고 간단한 그리고 이번에 간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 레이저로 간단히 그 3일인가 있다 나왔다는 것 같아요. 레이저로도 간단하고 그런 수술 정도면은 이 국방부 얼마 된다고 용산까지 와가지고 신청 본인이 해도
충분하고 귀대를 하고 나서 또 필요하면 해도 충분한데 추가적으로 휴가를 어떤 뭐 병가를 어떤 해야죠. 절차를 그래서 밟아서. 국방부에서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 그래 놨더라고. 반밖에 해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예. 뭐 전화로 한 것도 문제 없고 요양 심의도 문제가 없고 또 선조치 그것도 다 문제 없는데 한겨레 신문 논조는 그럼 왜 서류가 없냐 이거야. 그렇게 해놓고 예. 그게 정당하고 했으면은 선조치 해놓고 후위 명령이 나면요 이게 휴가 경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려야 한답니다. 예. 근데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했으면 다 서류가 있어야죠. 우리도 그 구속영장 현행범 체포나 이런 거 할 때 있죠. 체포하고 사후영장을 받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 정도인데 이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에 대해서 있죠. 예. 뭐 선조치 한 거 좋다 이겁니다. 그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사후에 무슨 자료 입증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국방부에서는 다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그 고 교수님이 그 오전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보내실 때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국방부 말대로 이 절차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연 아까 우리 말한 대로 나이롱 환자였냐? 예.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입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추 거기에 대해서 장관 설명이 없어요. 측에서 딱 한 가지 한 게 있죠.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정경두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장관으로서 할 소리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정상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2017년 6월 그 15일에 있었던 일이 14일에 휴가 그러면요. 예?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3년 몇 5년 개월밖에. 보관하게 돼야죠. 예. 그러면 그 진단 자료 의무 기록 다 갖다 놓으라. 이거 제출해라 국회의원한테. 야당을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제출해버리면 끝나는 제출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술이 이건 도저히 지금 우리가 19일 그다음 4일 23일간 그 휴가를 얻었는데 병가 플러스 연가가 23일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걸 입증하라 이거죠. 그걸 입증하면은 비록 절차상 오류가 있고 의심을 받을 만한 국방부의 조치가 있었지만 우리가 막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만일에 그 자료를 봤는데 아까 뭐 그 레이저로 조금 지지는 정도 아주 경미한 그거는 사실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그 신문 보도하면 제가 진료 기록을 안 봤으니까 이게 단정을 할 수 없는데 그 언론 보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데 만일에 그 정도면 이 23일간의 병가와 연가를 얻은 게 이건 뭐냐 황제 특혜 이런 거에 정확히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고 교수님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보면은 일반 사병이 이렇게 전화로 내가 10일 쉬겠습니다. 그 다음 마치고 나서 9일 더 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마치고 나서 나 연가 좀 쓰겠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그 일반 사병한테 그게 해당됩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법조인들한테도 큰 관심을 끌었냐 알 수 있는 게 법률 우리가 아까 저번 기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법률 신문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났어요. 아, 그랬군요. 거기에 뭐라고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했어요.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을 민간 병원에서 받았다가 항명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여기 제가 오늘 줄까지 그거 나왔잖아요, 여기. 그것도 항명제가 될 수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군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라. 들어와서 했는데 지 혼자 내 맘대로. 나가서 민간 병원에서 받고. 그 진단서 크게 끊어가지고 2주짜리 한 10주 끊고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군의관이 받겠죠. 아마 추 대표 아들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 군의관이 못 받겠지만 그냥 일반 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이거는 군병원 우리 그 국군 양주병원이나 서울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했냐? 그 들어라 복귀하라 했는데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복귀해야 되는데 그 민간 병원에서 나는 수술 받겠다. 그게 수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아직 보류합시다. 그거까지 이야기했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니까 그게 민간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 국군 병원에서 가능한 건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요새 하도 고소를 많이 유튜브도 고소하고 막 뭐 지금 걸렸다 그러면 고소해. 걸렸다면 다 고소니까 저도 고소당할까 겁나서 지금 제가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태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의혹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지금 없어요. 또 국방부 자료 없고.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예, 예. 그런데 그 민원 청탁과 관련된 녹음 파일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기 그 녹음 파일만 있어도 그것이 청탁인지 민원인지 아니면 협박인지 공갈인지 뭐 외압인지 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뭐 조국 교수 그하고 좀 비슷하네요, 전부 다. 법무장관도 같이 비슷하고 뭐 전부 다 그러니까. 하는 그 이 스토리가. 어쨌든 그건 또 그렇다 예. 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야당하고 예. 법세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인데 예, 예. 여기서 고발한 것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하나오고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좀 논란은 있더라고요. 네. 과연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면은 무슨 가짜 서류를 냈다든가 또 근무지 이탈을 했다든가 뭐 탈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하고 직권남용도 과연 추 장관이 그걸 직권을 남용할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당 대표인데 뭐 이런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선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릎 수술이 군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 전화로 이렇게 병가를 낼 만한 것도 아니고 군의관이 한 번만 보면 이거는 복귀해야 되고 이런 군대도 공무원이니까 예, 예. 그 공무 집행을 요걸 갖다가 가짜로 거짓말로 서류를 내고 병가라고 그러고 거짓말 한 게 위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거짓말한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미리 앞질러 말한 감이 있는데 그 과연 무릎 상태가 어땠는가, 수술에 적합했는가 예. 이런 걸 전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아까 저희 고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애가 집에서 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 쪽에서도 큰 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무릎 상태가 어땠는가 그거고 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91년에 서울 남부지법에 근무했었는데 예. 그때 축구 선수들이 무릎에 가만히 있는 반월판을 좀 고의로 찢어가지고 군대 안 가고 군대를 전부 다 면제받았어요. 예. 그게 병력법에 바로 요거예요, 이게. 예. 거기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이런 거. 예. 군대 그렇게 징집 안 당하려고. 그게 이제 군인한테는 그게 해당되고 민간인이니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무릎 상태를 봐야겠다. 그 진단서 내봐라. 근데 진단서를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아마 추 장관이 판사 출신이고 법을 잘 아니까 요거는 입증 책임이 검찰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지가 감히 어떻게 할 법무장관을 위해 증거가 증거도 없는데 하겠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직권남용 어떻게 됩니까? 그 직권남용은 이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도 이제 의견이 갈려요. 이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국회의원한테 그 아들 군 휴가 이걸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들 병가를 연장시키고 연가를 받고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당 대표는 입법 그리고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럼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 국회의원이. 네,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관 시켰을 거 아닙니까? 보좌관이 그렇죠. 추 장관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돌았다고 그 장교한테 전화해가지고 연가 운운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교한테 보좌관으로 시켜가지고 장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의 병가를 연장시켰다면 해당 장교가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강요죄. 우리 박근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배운 게 강요죄, 직권남용인데 아마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했고요. 요 검문 유착 사건에서도 강요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 교수님 묻지는 않았지만은 또 특임 검사 가지고 지금 많이 설왕설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검사 출신인지 지금 검찰청은 이 특임 검사는
이게 1월 달에 개정됐어요. 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따르면 검사만 해당하도록 돼 있어요. 특임검사는. 그거는 검사만이 되니까 이거는 추 장관하고 이게 뭐 군 장교들 그거니까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추 장관 측에 불리한 군 관계자의 진술을 고의적으로 조서 등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 그 검사가 지금 범죄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특임 검사를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사의 비위가 있다 이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는 특임 검사로 가가지고 이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려면은 결국 추 장관 측의 비위도 같이 조사해야 되니까 특임 검사가 된다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 이어령 비어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데 이처럼 사람마다 사안이 그 생각하는 게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 사건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추 장관이 그 아들의 그 진료 기록 지금 뭐 숨기지 말고 빨리 내서 정당하게 수술하고 이건 뭐 병가를 받을 만하고 그다음 군병원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수술인 거 입증해 주면은 물론 이게 조사가 가가지고 있죠. 수사에 들어가 버리면 검사가 입증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있죠. 의혹을 받는 바로 당사자가 또 입증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개인정보라서 안 내주거든요. 보통 사람이 가면은. 수술 받았던 병원 가가지고 진료 기록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한 봐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이건 병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설사 국방부의 행정 조치, 그 다음 왜 사후 조치 기록이었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가 뭐, 그리고 보좌관이 사실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죠. 그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명을 받아서 전화한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우리가 거죠. 특권을 없애자는 게 적폐청산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걸로 사실 촛불 민심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특권 이런 거 없애자고. 그래놓고 왜 자꾸 특권을 갖다가 계속 가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추 장관이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옳든 그러든 검찰 개혁이라는 막대한 지금 중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이 검찰 개혁에 이렇게 매진해야 될 때 지금 이 문제로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가 공전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이 충돌하면은 추 장관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죠. 임명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그 지장을 준다는 거는 그건 장관으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게 뭐 옳으면 옳은 대로 그러면은 정말 잘못됐으면 뭐 사퇴를 하든 그런 식으로 빨리 이 사안을 정리하고 가야지 계속 그냥 뭉개겠다는 그 태도를 취한다면은 의혹은 의혹대로 그냥 오늘도 이 예비역 대령이 그 나온 게 계속 놔두니까 지금 의혹만 계속 커지고 자기 그 옛날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치겠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비역 대령의 자세가 이철원 씨인가 그런데 그래서 추 장관도 한나라의 그 여당 대표로 했고 5선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법무장관을 맡고 있으면요. 소위 일반 소시민이 이런 잘못해가지고 문제됐다. 이거는 혼자서 뭐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추 장관의 이 문제는 국가 전체의 어떤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안 그랬다. 나는 정당했다로 끝내지 말고 빨리 이걸 좀 해결 좀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